제가 오늘 어떻게든 5시에 맞춰 드리려고. 이게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학습이 중요하니까 또 이렇게 주말 나와 계시는데 빡빡하게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5시 전까지는 맞춰 드리겠습니다. 남는 시간 집에 가셔서 가족하고 오붓하게 보내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조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려면 일단 종합하고 특정이 있는데 종합부터 먼저 볼게요. 평년 결과 모지수는 문제에서 나와 있겠죠.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살아있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손해평가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이게 수정불량률 찾아야 되죠. 수정불량률 찾으려면 피해 입은 놈하고 피해 안 입은 놈 찾아야 될 거예요. 이게 손해평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35페이지 업무방법서 35페이지 업무방법서가 없는 분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6페이지 프린트물 6페이지 우리 교재 35가 아니고 33 경작불능에 있으니까 복분자는 그럼 보험금이 총 2개네요. 그죠? 뭐하고 경작불능 그 다음에 과실손해. 근데 이 2개 다 받는 거 아니죠? 하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작불능 조사해가지고 33페이지 교재 보시면 교재 없는 분은 프린트물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뭐 1번, 2번 넘어가고 3번 보시면 경작불능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보험 기간을 확인하네요. 그럼 경작불능의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5월 31일. 날짜로는 5월 31일.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 개시 시점. 그거를 날짜로 명기를 한 게 뭐예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러 갔을 때 이게 5월 31일이 지났다면 6월 1일 날 가면 경작불능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그 다음 답은 보시면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 자, 면적 확인은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자, 밑줄 그으세요. 보험 가입 면적,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몇 프로 이상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이 변경돼야 됩니다. 자, 랍은 식물체 피해율 조사. 첫째 줄에 보니까 무슨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조사. 목적조사가 뭡니까? 눈으로 보는 눈목자예요. 눈목자. 누가 이렇게 톡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적조사가 뭡니까? 그런데 그분이 올해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경북 구미에 계신 분인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입니다. 저하고 맨날 톡했어요. 그분이 하루는 질문을 하시는데 교수님 목적이 뭐예요? 아, 눈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아, 그랬던 분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평가 활동하러 갈 겁니다. 이번에 합격자 모임 때도 오셨어요. 구미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목적도 아는데 뭐, 그죠? 목적 조사를 한다.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끝에 보니까 식물체 피해율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고사 식물체 수 해놓고 또는 면적. 그러니까 고사 식물체 수 또는 면적으로. 고사 식물체 수. 그 밑에 분모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실제 보험에 가입한 가입 식물체. 실제는 빼고 가입 식물체 수 또는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 되겠죠.
자,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밑줄 그어놓고 별 표시해 두세요.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 고사의 기준이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값이 얼마 이상, 65% 이상인지를 조사를 한다. 그래야 경작불능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경작불능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즉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보험금 신청 안 할래 하면은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바하번에 보시면 마하번에 계약자의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돼 있고, 식물체 피율이 몇 프로 이상?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바에 보니까 그 대상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실조사 대상을 확인한다. 과실조사 대상을 확인한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하면 끝이니까 계약이 종결되고 그 이후의 계약은 모두 소멸됩니다. 근데 이분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65% 미만, 식물체의 고사율이 65% 미만이면 과실손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하번에 보니까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대상 확인해가지고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나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을 하더라. 자,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은 산식이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 산식이 예, 맞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별 뒤에 지급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종류 아까 적어줬는데 처음에 1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종류 5개 있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지급 비율은 10%일 때는 몇 프로예요? 45%, 15%일 때는 42%, 그 다음에 20%일 때는 40%, 30일 때는 35%, 그 다음에 40%는 30%. 아니, 교수님 그거 어떻게 다 외웠어요? 외우기는 뭐 개뿔. 그죠? 이게 식이 있죠? 자, 요거 식은 여기에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을 100%에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빼준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값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외우기 쉬운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자기 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100에서 10을 빼면 얼마? 90. 90 나누기 2 하니까 얼마 나와요? 45%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식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은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 그렇게 암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경작불능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65% 미만이어서 과실손해조사 대상 농가로 확정이 돼서 과실손해조사를 하러 갑니다. 자, 과실손해조사의 시기가 중요해요. 2번 항목에 보면 그건 어디고 35페이지를 보시면 2번 종합위험 방식 보험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가입 이듬해 5월 31일 이전. 1과목에는 이듬해 표현이 없는데 여기는 이듬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의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결정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한, 이거는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 그 다음에 조사 시기가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밑에 줄에 보니까 줄 그어 놓으세요. 결실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언제까지? 최초 수확 전까지. 이게 가로 끼워 넣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OD는 결실 완료 시점이죠. 조사 시기가. 그 다음에 복분자는 수정 분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는 수정 완료 시점부터 최초 수확 직전. 요거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이제 보시면은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장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및 제식 면적. 제식 면적은 우리가 뭐 할 때 배웠죠? 제식 면적이 우리 앞에 과수 구정에서 참다리 할 때 배웠죠. 제식 면적은 나무 한 주가 심는 데 필요한 면적이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나무는 한 포기, 복분자 한 포기를 심는 데 필요한 면적으로, 제식 면적은 동일한 방법으로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여기는 열간거리가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일항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측면에서 보면,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벌써 답 다 가르쳐 줬네. 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면 물길, 요거를 뭐라 불러요? 고랑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 불러요? 두둑. 그래서 옆에서 살펴보면 복분자가 이렇게 포기별로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 식물체가 심어져 있는 이 면적이 바로 뭐예요? 고랑이죠. 고랑. 이게 고랑폭이 될 거고, 이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랑만 있으면, 고랑이란다. 두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물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랑. 우리 경상도 말로 고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둑폭하고 고랑폭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일항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포기와 포기 사이 가로 간격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간거리라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당 면적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다? 제식 면적. 그럼 이 제식 면적이 왜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가입 면적이 있겠죠.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할 때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GPS 측정기 또는 지형도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죠. 뭐로? 이 제식 면적을 이용을 하면 가입 포기 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기가 가로 세로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1.5 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냥 1 합시다. 1 제곱미터가 나왔다.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이 경작 면적에 심을 수 있는 포기 수는 몇 포기? 포기당 제식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몇 포기를 심을 수 있다고요? 1000포기를. 그럼 포기 수가 예를 들어서 1000포기가 있었어요. 제식 면적이 1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경작 면적은 포기 수 곱하기 제식 면적 하면 뭐가 나와요? 실제 경작 면적이 나오겠죠. 제식 면적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포기 수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구할 수 있다? 경작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 방법.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해평가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요거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수정 분량 환산계수, 요거 구하는 절차예요. 방법은 우리가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포기라고 했죠. 포기. 나무가 아니고 포기. 그래서 표본 포기수 산정이라고 해가지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밑줄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구간수를 나타내는 별표가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별표 몇 1-4 그거 찾아보시면 최소 8주에서 최대 13주까지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최소 8주에서 최대 13주에 따라서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고, 자, 그 표본 포기수에 따라서 실제 경작 면적 및 제식 면적이 가입 사항과 차이가 나서 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마지막에 줄 긋고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 몇 포기를 할 건지. 그 다음 표본 포기가 산정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표본 포기를 선정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표본 포기수를 선정한다 밑줄. 이제 표본 포기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표본 포기를 조사를 하는데 얘는 표본 포기에서 구간을 선정합니다. 뭐를 선정한다고요? 표본 구간.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방법은 거기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표본 포기수를 기준으로 전후 몇 포기? 2포기. 그러면 표본 구간 하나가 몇 포기예요? 5포기. 그럼 예를 들어서 표본 구간이 10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포기수는 총 몇 포기? 50포기. 조사하는 포기수가 50포기가 되는 거죠. 구간별로 몇 포기? 5포기. 표본 포기수 앞뒤 전후로 2포기씩 추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본 구간은 몇 포기? 5포기. 그럼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를 조사를 할 때 10구간을 했다 하면은 몇 포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50포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찾는다라고 하면 몇 포기에서 찾는 거예요? 10구간이면 50포기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돼 있는데 선정한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 추가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나합은 보면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조사해가지고 표본 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뭐를 조사합니까? 합계. 표본 구간 10구간이다. 그러면 50포기에 있는 뭐를 조사한다고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계를 조사하고, 합계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로 나누어주면 돼요?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환산을 하려면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포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포기수는 뭐 곱하기 뭐? 구간수 곱하기 5. 구간수 곱하기 5.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쭉 정리를 해보면 얘는 조사 대상 주수 이런 게 없잖아요. 조사 대상 포기 이런 것도 없고, 그죠? 자, 첫 번째, 뭐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가입 포기를 기준으로 뭐를 하더라?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죠. 그죠? 이때 이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할 때는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표본 포기별로 앞뒤로 전후 몇 포기? 2포기씩 추가. 그래서 총 몇 포기? 5포기. 됐죠? 이 표본 구간 내에 뭐를 조사합니까?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를 해서 뭐를 구해요? 수를 조사를 해서 뭐를 구해요? 합계를 구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로 나누어요? 표본 구간의 표본 구간 수 곱하기 5. 이게 뭐예요? 총 포기수죠. 포기수. 그러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총 포기수로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포기당 대신에 붙은 말이 뭐다? 기준이에요. 포기당 대신에 붙은 게 뭐다?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준 하면은 뭐다? 포기당. 기준 하면 뭐다? 포기당.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면 돼? 아까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된다고? 포기당.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당연히 뭐로 나눠주면 된다? 포기의 수로 나눠주는데 이 포기의 수는 표본 구간수 곱하기 하나의 표본 구간이 몇 개? 5개. 이해됩니까? 구간수 곱하기 5개를 하면 포기수가 나오고 그거를 포기수로 나눠주면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나오더라. 앞으로 이제 기준은 뭐라고요? 포기당.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여기서는 구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아까 선정한 표본 포기에서 거기 책에 줄을 꺼두세요. 자,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몇 송이? 임의의 6송이를 선정을 해서 송이 하니까 복분자는 포도처럼 그 송이에 여러 개의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가 있으면 그 송이에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임의의 이 6송이를 표본 포기 한 포기당 몇 송이를? 10송이. 그럼 만약에 표본 포기가 10포기면 몇 송이? 60송이. 그 중에서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뭐를 찾아요? 열매 수를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뭐 한 거? 피해 입은 거. 피해 열매. 무슨 피해? 수정 불량. 수정 불량 피해를 입은 피해 열매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전체에서 피해 열매를 전체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수정 불량율이 되죠. 뭐라고요? 수정 불량율. 피해 열매를 전체 열매로 나눈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수정 불량율. 요렇게만 하면 그냥 수정 불량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수정 불량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환산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여기다가 뭘 빼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수정이 불량된 거 인정해 드릴게요. 단 자연적으로 수정이 불량된 거는 빼야 되잖아요.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몇 프로? 15%. 그래서 마이너스 0.15. 이게 바로 뭐다? 자연 수정 불량률은 뺄게요. 이 뺀 값이 뭐예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수정이 불량이 된 것을 뭐로 환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정이 불량된 것을 뭐로 환산시켜준다고요? 고사된 결과 모지로 환산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수정 불량률을 조사한 거는 전부 다 어디서 조사를 한 거예요? 살아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이 조사한 표본 포기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곱해주면 나오는 값이 뭐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곱하기 지금 지금 수정 불량률을 어디서 조사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어디서 조사했어요? 살아있는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찾는 데서 지금 같이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중에 평년 결과 모지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년에 이 과수원의
한 포기에 결과 모지가 몇 개 열린다 그랬어요? 10개. 그쵸? 그래서 지금 방금 조사를 하러 갔더니 표본 구간 10구간에서 10구간에 50포기를 조사를 했더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평균이 포기당 몇 개? 5개가 있었다고. 근데 요 놈들을 또 살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열매가 정상적으로 맺혀 있는 놈들도 있지만 뭐가 안 된 거? 수정이 안 된 놈. 왜 수정이 안 됐는데? 모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정 불량률을 조사를 하고 요것만 딱 갖고 가려고 하니까 보험회사가 잠깐만 하지요. 그 중에서 뭐로? 이거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놈이 있으니까 그 불량률에서 요거는 뺍시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정, 불량, 환산, 개수라 부르고 이 값을 어디에다 곱해줘요? 여기다 곱해주면 살아있는 놈들 중에서도 수정, 불량의 이유로 고사된 놈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미보상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요거 그러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2개였다라고 합시다. 2개였다. 그러면은 5-2니까 얼마? 3. 10-3이니까 7. 이때 7은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죽어있는 겁니다. 평년에 살아있는 게 10개였고 이번에 조사한 게 몇 개였어요? 5-3 맞나요? 5-2 3개였죠. 그죠? 그걸 빼보니까 죽은 놈이 몇 개라는 거예요? 7개. 그 죽은 놈들 중에서도 병충해로 죽었거나 아니면 제초관리 불량으로 죽었다라면 그거는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미보상 고사 결과물. 그러면 얘는 미보상 비율이 10%다 하면은 어디에다 10%를 곱해야 돼요? 앞에 있는 요 값이죠? 그죠? 여기에서 10%를 곱해서 빼준다고요. 됐나요? 이게 바로 뭐다?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 평년 결과 모지수는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살아있는 거. 기준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찾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문제에서는 얘가 뭔데? 전체 표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전체 포기수 안에 살아있는 놈이 몇 개니까 살아있는 거 합계 나누기 포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2개의 값을 찾아야 될 거고 문제에서. 그 다음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 값이 구해지면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수정, 불량, 환산계수. 수정, 불량, 환산계수는 뭐를 찾아야 돼? 수정, 불량률에서 자연수정 불량률 15% 뺀 값.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이때까지는 보장해주는 위험의 형태가 무슨 위험? 종합. 얘는 종합. 이제 특정 위험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평년 결과 모지수가 10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5개. 수정 불량이 2개. 이거는 얼마 나오죠? 10에서 3을 빼면 0.7 나오나요? 0.7. 그러면 현재까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죽은 거니까 3개지요, 3개. 그 3개 값이 뭐로 나왔는데? 기준 수정 불량. 요거죠. 요 값에서부터 6월 1일부터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살아있는 게. 자, 그러면 종합위험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할 때. 평년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평년부터. 아직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 과수원에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평년부터 출발을 해서 조사해보니까 요만큼 나왔고, 그러면 요때부터는 이 과수원의 수확량이 몇 개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특정 위험의 기준이 되는 거는 평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얘들이 현재 시점까지 살아있는 놈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피해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게 사고가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 이게 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수학기 시전에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로 가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 특정위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종합위험일 때는 시작이 평년에서. 특정위험일 때 사고가 있었다면 얘들이 기준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다시 어디로? 평년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값에서 이제 뭐를 곱해줘야 되느냐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수학, 감소, 환산, 계수.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이 이거는 어떨 때 기준? 무엇일 때의 기준? 그렇지. 사고가 있었을 때의 기준. 얘는 사고가 없었을 때의 기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수학, 감소, 환산, 계수라는 값을 찾아가지고 곱해주면 수학의 감소로 인해서 고사된 결과로 환산을 시켜주겠지요. 그게 바로 뭐다?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그러면 이 수학, 감소, 환산, 계수는 두 가지를 구해야 되네요. 첫 번째가 기존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 이게 표가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하루에 몇 프로? 98에서부터 1 뺀다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아까 인수분해 했던 거 아니면 표 보면 됩니다. 그죠? x-20 곱하기 x-23. 그거로 하든지 표를 보든지 하면은 이 값은 주어질 거로 봅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서 65%였다. 자녀 수확률. 65%는 아까 날짜 수로 며칠이던가요? 6월 10일이었지. 6월 10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고가 난 날짜, 이 6월 10일이 기준 일자가 됩니다. 됐나요? 이 날짜까지 살아있던 놈들이 뭐다? 앞에 사고가 있었다면 얘들이 될 거고, 사고가 없었다면 얘들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찾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평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뭐다? 얘가 비율이니까 결실수가 아니고, 그렇죠. 결실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열매가 어느 정도 열렸는지. 그래서 이 결실률은 아까 표본포기 조사하듯이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몇 송이? 6송이.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 그 다음에 수확이 가능한 열매. 그러면 이 수확이 가능한 열매를 전체 열매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돼요? 결실률. 조사를 했더니 전체가 100개인데 실제로 수확 가능한 게 몇 개? 45개였다. 그렇다면 얘의 결실률은 몇 프로? 45%. 그러면 이 가수원의 이맘때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였는데요? 6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수확량이 수확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45%밖에 안 되니까 몇 프로가 지금 감소가 된 거예요. 20%가 줄은 거지요. 이 20% 수확량이 20% 줄어든 거를 뭐로 환산시켜 준다고?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의 기준이 뭐라고요? 이거라고. 이때 몇 개 있었죠? 아까? 3개 있었나요? 확실합니까? 네, 3개. 그럼 3개에다가 몇 프로? 20%. 그럼 몇 프로? 0.6. 이게 뭐가 돼요? 지금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가 몇 프로? 0.2. 이때까지 살아있던 게 3개. 결국 이게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겠지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보상을 빼주면 되겠죠. 이때 미보상은 앞에서 우리가 맨날 평년에서 수확량 뺀 값의 미보상 비율인데 얘는 지금 하나죠.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위에 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위에 거는 어디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
여기는 요 값 자체에다가 미보상비.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피해율이 이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왔겠죠? 평년이 10개였는데 종합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0개 있었고 3개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 감소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아까 몇 개였어요? 0.6이었다면 10분의 3.6 피해율은 36%가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럼 이 피해율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가, 피, 자의 피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끝. 말은 간단한데, 그죠? 말은 간단한데. 자, 그러면 흐름은 파악을 했습니까? 진짜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흐름을 파악을 했다면 천천히 더디지만 문제를 한번 보면 개념이 잡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개념 문제 1번. 자, 복분자 품목의 경적 불능 조사 결과이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입 포기 수가 몇 포기요? 3000포기. 고사 포기가 1700. 그러면은 3000분의 1700 하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몇 프로 나와요? 0.566666 나옵니까? 그러면 57%가 되겠네요. 그럼 65%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농가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고 얘는 이제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실손해조사 농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근데 경작불능보험금을 산정하시오 했는데 위에 이 사람은 65%가 안 되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식물제 피해율이 65% 미만이므로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얼마? 0원이 된다. 답 0원. 그래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금액을 물을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문제 1번. 아래 조사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제식 면적이 나와 있어요. 제식 면적. 제식 면적이 0.5, 가위 면적이 1500, 고사 포기 수가 2000포기. 그러면 면적으로 통일을 하든지 포기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 출제의 의도는 이거를 면적을 가지고 뭐를 찾으라고? 포기 수를 찾으라는 거죠. 그죠? 한 포기를 심는데 필요한 면적이 얼마요? 0.5, 2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가위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몇 포기? 3000포기네요. 3000포기. 맞나요? 그러면은 가위 포기 수가 3000포기가 되겠고 고사 포기가 2000포기. 3분의 2가 되니까 75%지요. 맞나요? 75% 아닌가? 60, 제가 단순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75 지우고 고칩시다. 66.66% 맞나요? 66.66? 대답이 없으면 저 틀린 줄 알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경작불능 대상 맞나요? 경작불능 대상은 맞습니다. 그럼 경작불능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자,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니까 100에서 20을 빼면 몇 프로? 80%. 80% 나누기 2 하면은 지급 비율은 40%. 보험금이 1000만 원이었네. 그죠? 1000만 원에 40%니까 얼마? 400만 원의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자, 요거는 그렇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개념 문제 2번. 복분자 품목을 보험에 가입한 농지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종합비용 과실손해조사를 아래와 같이 하였고, 특정 위험이 없네요. 그럼 하나만 구하면 되네. 고사결과 모지수 하나만 구하면 되네. 그죠? 자, 다음 계약사항과 현지조사 내용을 보고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자, 보험금 금액, 공식, 보험금 공식, 가, 피, 자,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그럼 피해율 구해야죠.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 자, 이때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년, 우리가 종합위험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가로 열고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의 불량으로 인해 고사된 것으로 환산된 거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뺍니다. 거기다가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기준 수정 불량을 뺀 값에 미보상을 때리면 된다. 그죠? 그거입니다. 그거.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돼요. 위에 공식 나와 있으니까. 자, 평년 결과 모지수가 몇 개예요? 6개. 표준 결과 모지수가 그거는 지우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또 이거 보고 또 함정이라 생각하실까봐. 함정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평년 결과 모지수는 6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얼마? 5.82.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얼마? 2.62. 그 다음에 그럼 미보상은 앞에 있는 평년 결과에다가 뒤에 기준 살아있는 거하고 수정 불량의 뺀 값을 빼면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때리면 되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위에 평년 결과 모지수 6 마이너스 5.82 마이너스 2.62 가로 닫고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얼마죠? 10%면 몇 프로입니까? 미보상 감수 미보상 2.7 나오나요? 예? 이거 답 잘못된 겁니다. 이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공식대로 하세요. 5.82 마이너스 2.62 미보상이 0.28 나오죠? 0.28 나오고 결국 51%가 아니고 0. 얼마 나옵니까? 42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까? 0.42 42%입니다. 42%.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0.42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20%니까 0.2 빼면 되죠. 그럼 값이 얼마나 나와요? 900만 원 곱하기 0.42 마이너스 0.2는 198만 원. 맞나요? 그래서 그 답 수정을 해주세요. 저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198만 원 나오면 정상입니다. 198만이 안 나오신 분은 계산기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자, 198만 원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야 될 문제가 11페이지 개념 문제 3번.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겠나. 자, 복분자 품목을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아래와 같이 하였고 다행히 특정 위험이 없었네요. 그럼 종합위험 고사만 찾으면 되죠. 종합위험 고사는 공식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계약사항과 현지 조사 내용을 보고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피해율은 퍼센테이지로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각 결과 모지수는 소수점 셋째짜리. 둘 다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랍니다. 계약사항을 살펴보니까 품목이 복분자이고 가입 금액은 900만 원. 자기 부담 비율이 20%. 표준 결과물 또 있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네요. 그거 지우시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평년 결과 모지수가 6개. 가입 포기가 2,200포기. 자, 조사 내용을 해보니까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이고 조사 시기는 5월 22일. 이 수학 전 맞지요? 5월 31일 이전 맞네요. 자, 표본 구간이 11구간이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275. 표본 폭이 6송이의 피해 6송이의 피해 열매 수 합계가 126. 표본 폭이 6송이의 열매 수 합계가 210. 그럼 여기서 일단은 기준 살아있는 놈 찾아야 되죠.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찾아야 되니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뭐에서 뭐를 나누지요?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구간 곱하기 5. 이때 5가 뭐예요? 포기수. 구간당 5포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포기당 결과 모지수를 찾아야 되니까 분모에 포기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간이 11구간이라고 했으니까 11 곱하기 5 하면은 55로 나누어져야 돼요. 얼마를? 275를 55로 나눕니다.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고사 결과 모지수는 몇 개? 5개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불량률 찾아야 되죠. 왜? 기준에서 빼야 되니까. 그럼 수정 불량률은 전체 열매수가 몇 개? 210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정이 불량된 열매가 126. 그 126을 210으로 나누면 되지요. 나누니까 얼마? 0.6. 자연 수정 불량률이 15% 고정 픽스돼 있죠. 바로 빼면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나올 겁니다. 개수값이 0.45. 그 다음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기준이 그때 몇 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아까 위에서 5개 있었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0.45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몇 개? 2.9개. 맞나요? 그럼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년에서 기준 마이너스 수정 불량 값을 뺀 거에다가 미보상 비율이죠. 자, 평년 결과 모지수가 몇 개? 6개. 기준 살아있는 게 얼마? 5. 마이너스 수정 불량이 2.25. 이거를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 얼마 곱해줘야 돼요? 0.1.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0.325.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니까 0.33.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전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겠네요. 미보상까지 다 나왔으니까. 평년이 몇 개? 6개. 기준 살아있는 거 몇 개? 5개. 수정 불량 환산 고사가 몇 개? 2.25개. 그 다음에 미보상이 몇 개? 0.33.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9이 딱 떨어져요? 떨어집니까? 그럼 2.92가 고사 결과 모지수죠? 수학 전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예요. 이제 피해율을 구해야 되니까 피해율을 구하려면 밑에 평년으로 나눠주면 되죠. 평년이 아까 몇 개였죠? 6개. 2.92 나누기 6 하니까 0.48666. 소수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얼마? 48.67%가 되고, 보험금은 가피자지요. 공가입 금액이 900만 원 곱하기 0.4867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0.2.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지. 258만 300원. 258만 300원. 맞나요?
자, 개념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 종합위험 고사 결과하고 특정위험 고사 결과 두 가지를 다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나온다면은 개념 문제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독한 밥 먹고 에라 떨어져라 하고 나온다고 하면 개념 문제 4번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운 거에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합에서 특정으로 바뀔 때 그 기준이 뭔가, 사고가 있었다면 기준에서 수정 분량이 기준이 되고, 만약에 사고가 없었다면 뭐가 된다고요? 평년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분자하고 OD를 배웠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품목하고의 차이가 수확량 개념이 아니었죠. 그 수확량을 대표하는 게 OD는 결실수. 그죠? 그 다음에 복분자는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수확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수확량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적을 때는 결실수와 결과 모지수로 이해를 하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이해됐나요? 뭐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고, 제가 오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좀 일찍 맞춰서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딱 시간 맞춰서 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좀 괜찮았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내가 여기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적과 전은 꼭 보고 오세요. 적과 전을 보면 수학전, 수학 감소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감소 부분은 개시 후는 일단은 제끼세요. 개시 후는 제끼고, 개시 후는 5, 6월 달에 한 번 더 정리해 줄 겁니다. 제가 오늘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 그거 한번 1과목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숙제 내준 게 뭐였죠? 과거 수확량. 과거 수확량의 한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올 것. 품목은 요거 보시면 돼요. 품목은 적과전 종합 사갑의 단감 뻘구만 빼고, 과수구종,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했던 과수사종, 그 다음에 벼, 그 다음에 밭작물 전체. 업무방법서 1과목 두꺼운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여기에 과거 수확량이 한계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 과거 수확량을 구할 때 필요한 변수가 두 가지 있어요. 뭐하고? 평년하고 조사하고. 그죠? 그 평년하고 조사값이 하한을 두는 게 있고요. 하한을 두는 게 있고, 하한과 상한을 두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상한하고 하한을 다 두는데 이 값이 이렇게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면 제가 다음 주에 정리를 해줄 거고, 물어봤는데 공부를 안 해왔다. 그럼 나도 안 해줄 거고. 숙제입니다, 숙제.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